안녕하세요. 다우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문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서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에 관련되는 제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법규 정도 시스템이 들어왔고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마다 그 조례의 이제 그 어떤 문구라든지 형태와 또 조항들에 대한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찾아서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역시 이제 찾다 보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쭉 보여드리겠지만 이 조례를 쭉 보면은 조례 안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끝까지 보다 보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특정 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해서 별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별표를 들어가 볼게요. 별표를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네요. 참 찾기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의 업무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 업무는 어느 법규에 무엇들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면서 사업계획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별표 26에 특정 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폐기물 처분 시설, 이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5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이제 폐기물 처분 시설과 재활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이제 천안시에서는 제한을 둔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소각 시설, 자, 소각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폐기물, SRF, 폐기물 재활용 용품 등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처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하수 슬러지, 폐수 처리 원이,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여기 등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등을 이용하여 비료나 퇴비, 사료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고무류, 폐합성 수주류 등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등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이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무류나 폐합성 수지 등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죠. 폐기물 처리업이라 그럴게요. 폐기물 처분업과 재활용업이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기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고물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감량화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 특정 건축물에는 이제 배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제 그런 입장이고. 자, 그렇다면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자, 어떤 특정 건축물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고요. 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이제 이격 거리를 볼게요.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자,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1000m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호수는 10호 이상일 때. 그리고 연접 거리는 20m 이하. 이 참 연접이라는 것까지 계산하게 들어가면 참 복잡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이제 토목 업체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고객께서 의뢰하시는 그 지역이
이 입지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죠. 자, 그리고 도로와 하천은 이제 1000m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나 뭐 학교, 뭐 공중시설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역시 2020년 12월이지 않습니까? 평택도 2020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뭐 인근 유사 지역이라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폐기물 처리업을 컨설팅하고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것 좀 너무한 어떤, 국민의, 영업권이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위배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이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여타 부타 어떻게 말을 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어떤 법적인 이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1000m 이내에, 그러니까 1000m 이상 벗어나서 이 작업,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제 폐기물 순환 관련 시설인데요. 이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라는 좁은데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평택이나 천안이나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인구 3만 밖에 안 되는 괴산에 갔어도 지금 괴산도 이제 1000m 이상으로 돼 있죠. 거기 가서 1000m 이상 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응? 그것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오려면은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그 이상의 이제 지역지구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미 계획관리 같으면은 이미 이제 개발이 가시화된 곳 아닙니까? 도시지역 바로 인근에 계획관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이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무 과도한 제한 행위다.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천안시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폐기물 사업을 하기 위한 이 건축물에 대한 개발 행위 입지를 제한한다면은 천안 안에서도 자원순환 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폐기물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여유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개발한 시설 장비를 가지고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환경과 또 국가와 또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러한 입지 제한을 한다면은 그 반대로 입지 제한이 있는 만큼 그러한 업자들이 서로 상생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과 노력을 더해서 폐기물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더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